안녕하세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박찬혁 자문역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변화가 보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기보다는 뭔가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최근 지정학적 긴장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북극 항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시작된 긴장은 이제 중동,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에너지, 방산 같은 하드 섹터와 함께 바이오처럼 국가 전략과 직결된 산업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맞물려 글로벌 빅파마와 바이오텍 간의 M&A, 기술 이전 뉴스도 확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파이프라인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술, 제형 기술, 생산 효율을 통째로 가져가는 거래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코스닥 바이오는 그냥 변동성 큰 테마로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이건 분명히 구조적인 변화 국면에 더 가깝습니다. 코스닥 3000 시대, 왜 바이오인가? 최근 정부 정책 방향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만 이야기하던 시선이 이제는 코스닥 3천으로 옮겨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기관 중심의 시장 체질 개선,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확대, 기금 운용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검토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단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코스닥 잔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논의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아주 단순한데요. 코스닥을 투기 시장이 아니라 성장 자본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30%에서 40%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인 거 다들 아시죠? 정책이 코스닥을 향하면 바이오를 피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환경도 바이오에 우호적입니다. 매크로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반영되고 있고 미국 바이오텍 시장에서는 최근 잇따른 임상 결과 발표가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택적 접근이 가능해지는 국면에서는 이 바이오처럼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산업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알테오젠 이야기를 짚고 가지 않을 수 없겠죠. 알테오젠은 GSK의 자회사인 테사로와 SC제형 관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주가는 오히려 크게 흔들렸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한데 시장에서는 계약 규모를 약 2조 원 수준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계약 규모는 약 4,200억 원 수준이었고 키트루다 SC 관련 로열티 비율도 2% 이하로 알려지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금액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의 진짜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 특허 분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알테오젠은 할로자임과의 특허 침해 가능성이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파마인 GSK가 정밀한 실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알테오젠의 기술과 특허 구조가 글로벌 기준에서도 검증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C제형인데 SC제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입니다. 이번 계약 대상 제품은 매출 규모가 아주 큰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제형 전환이 선택됐다는 건 항암제 시장에서 SC제형이 사실상 기본 옵션이 됐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구조의 확장성입니다. 알테오젠은 타깃별 독점 구조가 아니라 제품별 독점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계약이 끝이 아니라 다음 기술 이전이 계속 가능하다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왜 흔들렸을까요? 여기에는 국내 공시 시스템의 한계도 함께 작용합니다. 미국 시장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계약 내용의 공개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반면 국내는 비밀 유지 계약을 이유로 공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정보의 공백이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그게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번 알테오젠 사례가 남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IR과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이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급락 구간에서 액티브 펀드 중심으로 2주 연속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에 가깝습니다. 코스닥 3000을 향한 정책, 글로벌 빅파마의 움직임, 금리 환경 변화, 그리고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어느 구간에서 접근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해야 할 바이오 핵심 3대 기업, 그리고 이 종목들을 언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픈 채팅 단톡방에서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면, 정부 정책과 글로벌 환경, 그리고 바이오 산업 내부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이번 코스닥 바이오 흐름은 단기 테마로만 보기에 꽤 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섹터는 이번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바이오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게 어떤 기업이냐는 오픈 채팅 단톡방에서 1대1 문의 주신 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특히 개인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시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1대1 문의 주시면 제가 이번 코스닥 3000 시대에 빛나는 바이오 3대 핵심 종목 플러스 1대1 문의 성심성의껏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바이오는 이벤트 하나로 판단할 구간이 아니라 정책, 자금, 산업 구조가 동시에 움직이는 초입 국면에 더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 구조 중심으로 더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